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대필 의혹 등 불법 서명 의혹도 제기되면서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설치된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제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행운이 검출됐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특히 김제 시민과 김제시 의회 동의 없이는 절대 설립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대필 의혹 등 불법 서명 의혹도 제기되면서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남원 시민들이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추진위원회는 19일 현재까지 남원 시민 11,639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15%인 1,154명을 넘겨 소환투표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시장은 남원시장 인사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 이어 주민소환투표 청구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독불 장군식 갑질로 일반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 시의원들까지 반발을 일으켜 반민주적 행보로 보였기에 주민소환 운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환 청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부 서명 과정에서 서명을 종용하거나 누군가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들이 적격한지를 따지는 심사는 석 달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열람기관과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거친 후에 주민소환 청구 대상인 이제 남원시장에게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소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소명부가 제출한 후에 비로소 주민소환 투표 발의가 되고 그 발의가 돼야만이 투표일이라든가 이제 투표 운동 방법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심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투표 성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성사되더라도 실제 투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감차부터 농기계 임대, 기금 운용 등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요. 고창군에 설치된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데 수년째 회의를 열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합니다. 고창 출신 귀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뿌리 고창인 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19일 열렸습니다. 뿌리 고창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임무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처럼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고창지역위원회는 100개가 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했는데 3년 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축제추진위원회 등 8개입니다. 2년 연속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7개에 달합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창군은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예로 들며 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징물을 바꾼다든지 뭐 특별 이런 게 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우리 뭐 상징물이라든가 비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만나지 않고 문서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이상 서면 회의만 개최한 위원회는 24개입니다.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는 올해 진행한 회의 10건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세환 고창군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논의와 의견 도출을 위해 대면 회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서로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방향을 짤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면 보고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냥 서명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행정 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선 부실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제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19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이나 모레 사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 김제시민과 김제시회 동의 없이는 절대 설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시장은 19일 김제시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승선, 오순경 의원의 새만금 특별지자체 관련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특별지자체 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만금 관할권 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매진할 것과 특별지자체 설립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의 불청객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남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소민 경장과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민 경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겨울철만 되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란 어떤 걸 뜻하나요? 블랙아이스란 영하의 기온에 녹았던 눈이나 이제 빗방울이 아스팔트 노면 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검은 아스팔트 위에 이게 생길 시에는 도로가 조금 젖은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으로는 운행 전에 스노우 체인 등 장비를 먼저 구비하고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빙판길 위에서는 최소 2~3배 이상의 제동거리가 필요해서 평소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더 넓게 유지하고 감소하고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사고입니다. 만약 운전 중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블랙아이스는 일단 대처법이 따로 있는데 블랙아이스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핸들을 유지하거나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하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게 도움이 되며 엔진 브레이크나 조속 기어를 사용해서 제동해야 하는 것이 대처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평소에 운전할 때는 보이는 장애물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블랙아이스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결빙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 운전을 해야 함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대비해서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창경찰서 교통안전교회 이소민 경장과 함께 블랙아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 전북 지역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균 주택가격도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가치 손실에 따른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전북의 주택가격은 마이너스 2.35%로 1.31%가 올랐던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북의 주택가격 하락은 아파트 가격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44%가 올라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북 혁신도시를 비롯한 총 1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가 2019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 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또다시 부동산 열풍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잉 공급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성희롱 논란으로 당원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탈당한 최인규 고창군 의원이 윤준병 국회의원을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19일 고창군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준병 의원이 지난 2020년 무고한 본인에게 성희롱과 부정청탁이라는 죄명을 씌웠다며 시간이 지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이 지난 11월 지역의 한 기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음에도 반성과 뉘우침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윤 의원을 출당시켜달라는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20여 명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정치를 떠나야 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현명한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남원시가 지방재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방재정대상 대통령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지방재정 관리와 창의적 노력에 대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적극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복형 정읍시의원이 고부 면사무소에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까지 14년째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장기간 경기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가 19일 식품꾸러미 30개를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 기부했습니다. 수제 소시지와 돈가스 등이 담긴 식품꾸러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송현 지회장은 농협은행 측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회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방서희 양이 TV조선 방송 프로그램 미스트롯3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방서희 양은 오는 21일 밤 10시에 첫 회가 나가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트롯3에 출연합니다. 기정서 정읍시 시민소통실장은 방서희 양이 정읍의 보석이라며 뛰어난 실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내년에 폐교를 앞둔 부안군 백년초등학교가 전교생 8명이 쓰고 그린 작품들을 모아 동시집을 출판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백년초등학교가 백년 작가 육성과 나눔 실천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시집 코딱지를 발간하고 1년 동안 모은 달걀 판매 수익금 전액 60여만 원을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백년초 교장은 아이들 이름으로 시집을 출판할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해 시작했다며 열정 있는 교사들 덕에 가능한 일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아파트 피난시설 사용법과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날 경우 지상층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화염이나 연기 때문에 복도나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가구별 피난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